안녕하세요, 회원님들. 금일은 기존 추천주 중에 납폭가대인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KPS 생명과학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그대로 우리 회원님들한테 계속 기다리시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이 부분에 4월 26일날 2021년 이번 연도 4월 26일 상한가를 친 다음에 고점을 넘기질 않고 그냥 밀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끌어올린 다음에 밀어봐야 득될 게 없거든요. 왜냐면 이게 반등이 이렇게 나오는 시점에서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거의 뭐 물량을 앞전에 있는 일정 부분, 전체적인 건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물량을 먹어가면서 올린 상한가예요. 이 상한가는. 그런 다음에 추후에 이제 매집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이렇게 뜬 다음에 거래량 없이 우회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봤을 때는 이 지금 베이스는 61선, 21선 이 사이에서 이격이 벌어진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 정도는 좀 과도하게 벌어진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현재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쌍바닥을 잡고 있죠. 저점 형성 한번 했고,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점 한번 잡은 다음에 지수 흐름대로, 그런 다음에 쌍바닥 흐름으로 잡힌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에서 제대로 흐름, 그 상방 흐름만 탄다면 뭐 바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화이자 관련주다 보니까 추후에 화이자 관련된 이슈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수급이 들어오면 더 좋겠죠. 그래서 현재 차트를 봤을 때 모양은 일정부 좀 잡힌 상태이긴 한데, 이제는 여기에서 끌어올리면서 역별에서 정별 형태, 역별은 이렇게 지금 저항대가 많은 형태고 이 집에서 못 들고 있죠. 반대로 정배열은 이렇게 지지 형태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별 형태에서는 항상 서서히 우상향하면서 정배열 형태로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쌍바닥 형태로 21선을 뚫려고 약간 이격을 줄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수급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인내 갖고 좀 기다려 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에서 상한가 친 다음에 고점을 안 넘겼어요. 좀 황당하긴 한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으니까. 근데 시간을 흐르고 나면 그 상한가 고가 돌파 안 나온 건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30% 내에선, 물론 15% 내에서는 특수건설이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과거에 대우나 그 관련주 해가지고 2007년도에 상한가를 친 다음에 끌어내린 적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재미난 게, 이거는 완전히 뭐 고점이잖아요. 완전 초고점에서 끌어내린 거고, 그리고 15%대여가지고 사실, 그리고 거래량이 크게 실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밀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건 뭐 또 밀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뒤통수 칠 수도 있는 상한가겠네. 왜냐면 이게 첫 번째 상한가도 아니고 연달아서 상한가 친 거잖아요, 이 종목은. 그러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고점해서 우하향으로 나와도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이런 형태. 근데 KPS 생명과학은 달라요. 이게 연세적으로 이렇게 상한가 친 것도 아니고 역별, 이제 이 저항 부분을 뚫어가지고 나온 상한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차분히 좀 홀딩 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대한과학. 대한과학도 볼 게 없죠. 코로나 관련주 같은 경우, 막 엮인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우하향 흐름이 나오는데, 웃긴 거는 이 종목도 역시 이 부분에서 강하게 수급이 들어온 다음에 이렇게 민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적도 나쁘지 않거든요. 대한과학 같은 경우는 실적 잘 받쳐주고 있는 형태고, 이해가 안 돼요.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게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실적도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종목이 이렇게 밀린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일정 부분에서는 추매하셔도 무리는 없다고 봐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가격 단가 낮추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 또 우상향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좀 얼탱이가 없는데 이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판스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저점 잡고 끌어올려서 그 마무리도 음봉이지만 상승의 음봉으로 끝난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밀었는데, 저는 이 부분 이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고, 이거 바닥 더 이상 내려갈 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 하는데 또 저점 깨뜨리더라고.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야, 무슨 이렇게 답 없이 내릴까,
근데 이게 이런 경우는 둘 중에 하나예요. 개인들이 무더기로 무식하게 매수를 해가지고 매도를 안 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그렇고 막 매수를 했는데 매도를 안 하는 거예요. 잠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도 좀 얼탱이가 없어. 그래서 저는 이 부분부터 이 부분에서는 뭐 추매하셔도 상관없고 추가적으로 밀린다고 한다면 더 좋겠죠. 근데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뭉겼어. 고점을 딱 해서 이 꼴이 너무 뭉겼기 때문에 이건 둘 중에 하나야. 여기에서 반등이 이렇게 나오면서 점진적으로 고가 돌파 한번 나와준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반응이 안 나와. 여기 살짝 올린 다음에 윗꼬리 달고 윗꼬리 이렇게 길게 단 다음에 뭐 음봉만 만든 다음에 뭐 이렇게 뭐 끌어올리는 경우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림이 그려질 때 이게 빠질 자리가 아니야. 암만 생각해도.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 안은 들어오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못해도. 그래서 짧게 본다면 목표가를 그냥 짧게 잡으신다면 한 14,000원 부근에서 잡으시는 게 좋아요. 이제 여기 꼭대기까지 잡는 게 아니라 좀 이게 어이가 없는 게 매수 수급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왔는데 밀어버린 형태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보수적으로 잡는 게 좋아. 그래서 만약 반등이 나오면 13,800원에서 14,000원대 부근 오면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선두전기. 선두전기도 사실 좀 오버친 경향이 있긴 한데 추매하라고 말씀드리긴 싫어요. 이 종목은 만약 추매한다고 한다면 한 번 더 빠졌을 때 추매하시는 게 좋다. 보수적으로 본다면.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추매하셔도 상관은 없는 자리긴 해. 금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왔다. 그럼 이때부터 추매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구름대 라인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게 구름대 라인 안까지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이평선도 지금 62선, 120선 동시에 이제 지지받는 자리까지 왔고, 그래서 근데 저는 한 번 더 빼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한 번 더 빼고 난 뒤에, 왜냐면 여기에 지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버티는 투자자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개인. 그래서 이 부분이 깨진 다음에 올릴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하신다면 추가 음봉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추매하셔도 무리는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L제약, 이 종목도 막 질문하셔가지고 설명드리는데, CL제약 같은 경우 아까 특수건설 보셨죠? 뭐 연달아 상한가 쳐가지고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고 상한가 친 다음에 무너뜨린 거거든요. 짝등이 한번 나온 다음에. 이걸 보고 좀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그런 다음에 반등이 이렇게 나오긴 했습니다. 이 고가는 못 넘기고 못 넘겼지만, 근데 재미난 거는 거래량이 최대치로 실린 다음에 보시면 이 부분에서 최대치로 실었죠. 다음 날에도 뭐 싫긴 했지만 그래도 보합권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떨궜다고 보기에는 애매하단 말이에요. 이 종목도. 그러면 이게 시나리오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뭐냐, 이게 여기서 이렇게 놀다가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바닥에서 계속 놀잖아요. 이 거래량이 최대한 실린 다음에 거래량이 밋밋하면서 가끔 뭐 수급 강하게 뭐 거래량 통해서 들어오지만 거의 대부분 거래량 없이 밀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서 논 다음에 나중에 신고가 이런 종목 나올 수 있어요. 나중에라도 다른 식으로. 이거 진짜 참고하셔요. 얼마든지 이렇게 뺄 수 있는 거예요. 바닥권에 진짜 이게 진바닥이, 이게 만약에 진고점에 물을까? 근데 제가 진짜 고점은 아닌 것 같다라는 아닌 것 같다고 느껴지는 게, 상한가 치고 나가리 됐단 말이야. 30%예요. 그리고 상한가가. 근데 저렇게 치고 바로 다음날 뭐 하한가로 친다라는 거는 사실 솔직히 이해가 안 된 부분이에요. 물론 그 특수건설 사례가 있지만 그 종목은 15%대였어. 30%도 아니야. 이게 틀린 겁니다. 이게 올리는 그런 힘빨이 틀린 거고 부담도 굉장히 큰 거예요. 왜냐면 애초에 얘네들이 밀 거면 그냥 여기 상한가 친 다음에 그냥 영망청을 해가지고 밀어버리면 되지. 왜 상한가 친 다음에 다음날 이렇게 밀겠어요? 그것도 힘들게 악성 물량 여기서부터 계속 먹어버린 다음에 힘들게 상한가에 쳤는데 다음날 하한가에 쳤다?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의도적으로 민 다음에 다시 살려가지고 이 그 영망청 이 다음날 하한가 고점을 넘기는 형태는 나오긴 했어도,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배신당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뭐 작전하는데 그 그룹 중에서 한 명이 뒤통수 쳐가지고 매도 때려 버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떨군다면 상한가 쳤다가 연망청으로 이렇게 장대연봉 다는 게 얘네들한테 더 이익이에요. 이렇게 다는 것보다는. 근데 당체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민 다음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뒤통수 맞은 애들이 다시 이렇게 살린 다음에 지속적으로 미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개인들한테 떨궜다?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차트를 봤을 때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매수 수급으로 들어와서 끝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차트가 이게 계속 우하향 흐름 나오잖아. 실적도 뭐 이렇게 뭐 악한 것도 아니고 좀 흑자를 계속 내고 있는 기업에다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들고만 계신다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2만 한 4천에서 2만 5천원대는 2배 정도 되돌이 반등이 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다 뭐 나중에 뭐 이슈가 더 큰다고 한다면 정말 뭐 신고가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인내하셔서 끌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주식 함부로 팔면 안 돼요. 이런 형태의 종목들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런 패턴들이 사실 많이 나오는 패턴들은 아니에요. 상한가 찍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무너뜨린 다음에 바로 또 고가 뚫는 형태 나온 다음에 끝나면 끝났지, 이런 형태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그래서 일단 이런 점 좀 참조하셔가지고 차분히 좀 기다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지트 최근 종목 추천 중에서 위지트 한번 보겠습니다. 위지트 같은 경우는 일단은 빗선 관련주죠. 근데 이메이드처럼 신고가 계속 나오는 이메이드 같은 경우보다는 그래도 저점에서 형성되어 있는 빗썸이 더 좋지 않을까. 버킷 스튜디오도 마찬가지로 빗썸 관련주 신고가 빵빵 뚫잖아요. 근데 위지트나 빈덴트는 사실 덜 상승 나온 거거든. 물론 지금 빈덴트가 정고점 앞에 있네요. 신고가 나올 거야 아마. 빈덴트 제가 봤을 때 오늘 나올 수도 있고 내일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아마 신고가가 나온다고 본다면 위지트도 모양을 잡고 한 방은 나오겠죠. 그럴 때 이제 매도하시면 되고, 제가 봤을 때 위지트가 원래 대장주인데 고가 돌파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후속주로 돼가지고. 근데 빈덴트 신고가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측면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고점 돌파 가볍게 혹시라도 나오게 된다면 그때부터 정리 관점으로 보세요. 아셨죠? 그 다음에 슈박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에 부담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오징어 게임 OTT 관련주 중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부담이 없다. 왜냐면 신고가 나온 지가 요 근래 들어서 신고가 나온 지가 별로 안 됐기 때문에 고가 돌파 이렇게 뚫고 그다음에 21선 지지와 정고점 지지를 동시에 잡고 올린 거죠. 그런 다음에 다음 날에 어때요? 수폭의 거래량으로 3일 연속 조정이 나왔다. 그러면 이 종목은 뭐냐면, 일단은 슈박스는 수급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3인봉 이상으로는 넘기질 않아요. 잘. 물론 여기서는 네 번째 음봉까지 나왔지만 상승형 음봉이죠. 양봉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패스고 3인봉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강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저는 신고가 나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매도를 하신다면 고가 돌파 나왔을 때 정리를 하셔라.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NHN벅스는 제가 이 종목은 필히 매수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싸이월드가 기대감이 커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추억팔이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재미난 건 다날이 강하게 들어오더라고. 다날이 얘는 뭐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그 결제 시스템 있잖아요. 결제 시스템만 이렇게 좀 해주는 그런 형태인데, 얘가 실적이 좋다 보니까 얘한테 수급이 들어와. 그래서 역시 뭐 관련주 내에서 이제 좀 실적이 좋고 차트 흐름이 좀 좋은 애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는 걸 하나 느꼈는데, 제가 봤을 때 NHN 벅스도 괜찮거든요. 이제 대장주가 바뀔 때가 됐어. 뭐 인트로매딕이나 이런 종목들이 아니라, 그래서 뭐 인트로매딕이 대장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오래 기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NHN 벅스를 저는 좋게 본다. 왜냐면
영망청에 양봉 채워준 상태. 만약에 금일 음봉 모양 나올 수도 있어요. 모양 작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확실한 건 신고가 나올 거예요. 아마 여기서 끝날 일은 없어요. 신고가 나오고 더 강하게 시세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점 보고 홀딩 하시면 될 것 같고, KT 알파 같은 경우도 디즈니 상장 그 디즈니 이제 관련된 종목이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 구름대 안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구름대를 또 탈출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더 강하게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소폭의 거래량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죠. 여기 이 앞전에 있는 대장 거래량이 순차적으로 1차 상승 끝나고 눌림자리고 수폭의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어요. 앞전에 이런 대장 거래량에 비해서 터무니없는 거래량으로 터트려서 수급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을 본 다음에 야, 이거 매집이 굉장히 잘 돼 있구나 이 느낌이 들었어요. 구름대 안에서 저항벽을 뚫은 거예요. 이거는 적은 거래량으로. 그래서 야, 이 맘만 먹으면 거래량만 진짜 살짝만 좀 이 부분 이 정도의 거래량만 나와주더라도 상방으로 강하게 가겠다, 아니면 신고가도 나올 수 있겠다, 진짜 금일이라도 신고가 나올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슈가 있는 만큼 차분히 홀딩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 넷플릭스 이상이에요. 디즈니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 이상으로 인기를 끌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이 부분을 보셔야 되고, 왜냐면 넷플릭스 말고 이제 디즈니에서 보유하고 있는 판권이 뭡니까? 뭐 겨울왕국이나 뭐 이런 인기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뭐 라이온 킹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그래서 그런 그 디즈니 만화들이 다 차단이 됐어요. 예전에 막 20원, 30원, 50원에 다운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다운을 못 받아요. 얘네들이 다 그냥 차단을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독점권이 강하게 얘네들이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지들 그런 그 판권 같은 경우도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필히 기대하셔도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아센디오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어요. 어제 회원님 한 분이 저한테 이거 뭐 추매를 해야 되냐, 5%좀 떠졌는데 막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추매는 한 30% 떠졌을 때 하면 되는 거고, 이런 종목은 안 될 때 손절 때리신 게 맞아요. 왜냐면 그래서 제가 100만원만 매수하라고 신호를 드렸죠. 뭐 많이 매수하시는 분들은 200만원씩만 매수하셔라, 이렇게 설명 드렸을 거고요. 왜냐면 이런 종목은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0% 이상 이하로 밀리더라도 다음날 상한가 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간망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구름대 강하게 넘겨버렸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고, 혹시라도 얘네들을 흔든 다음에 밑에서 음봉 한번 만들고 장 5장쯤에 이렇게 밑꼬리단 형태로 이렇게 양봉 달면서 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 종목 봤을 때 윗꼬리가 안 뚫렸잖아요. 3300 윗꼬리 안 뚫렸고, 그리고 흐름상 구름대 돌파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야, 이거 어제 같은 경우에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5%대 부근에서 밑꼬리 달고 바로 뚫겠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바로 안 뚫더라고요. 그래서 금일 어떠한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느냐, 일시적으로 하방으로 한번 흔들 거다. 갭으로는 갭으로 한 1%에 끝났는데 시간으로는, 근데 살짝 올린 다음에 음봉만 만들고 오히려 밑꼬리단 형태로 이렇게 장대한봉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왜냐면 거래량이 터무니가 없어요. 이 앞전에 있는 거래량보다 상대가 안 되죠. 최근에 매수 수급이. 여기 있는 악성 물량을 다 먹어버렸단 소리야, 이틀 만에. 맞죠? 보면 거래량이 이틀 동안 상대가 안 되잖아. 이때하고 다 먹어버린 거예요, 이 앞전에 있는 악성 물량을. 그렇게 보셔야 돼. 그래서 어차피 앞에 있는 거래량에 그런 그 물려있는 사람들 물량을 먹었기 때문에 이 라인은 무의미하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흔들면서 이렇게 신고가가 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차분히 홀딩 부탁드리고, 절대로 200만원 넘기지 마세요. 이 종목 아셨죠? 잡주니까 혹시라도 잘못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봤을 때 뭐 KPS나 대한가격 말도 안 되는 금이 나올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런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울 옵션, 어제 제가 종가 때 이 종목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냐면 요즘은 저점을 해서 잡는 종목보다 고가에서 잡는 게 더 유리한 장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에 코론 플라스틱도 그렇고 보면 여기서 끝날 것 같거든, 이 부분에서. 근데 계속 갔어요. 여기서 나는 끝났다, 이거 너무 많이 올랐다 했더니 계속 가요. 끝날 것 같다라는 시기에서 계속 가는 거예요, 신고가.
그래서 야 이거 서울 옵션이 고점 이 고가 매매거든요. 이게 지금 고가 매매야. 근데 고점에서 거래량이 어마무시하게 터졌어. 역대급으로 터졌어. 고가에서 그것도 25% 이렇게 완전 고점에서 터졌기 때문에 야 여기서 끝날 일 없다. 추가 시세 분명히 나올 것 같다. 음봉을 시작하면 더 좋은 거죠. 매수기에 주는 거니까. 그래서 야 이 추가 시세 나오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음봉 모양 만든 다음에 다음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격 좁힌 다음에. 그래서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실적도 나쁘지가 않아요. 실적이 좋기 때문에 신고가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종목은. 왜냐면 평상시랑 비교했을 때 엄청나죠. 적자 계속 나는데 갑자기 흑자가 아주 그냥 우등등하게 이렇게 나는데, 그래서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실적에 그 반영이 되면서 주가에도 반영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 시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미래생명자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렇게 미끄러졌을 땐 매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잠깐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미끄러졌다 혹시라도 그럼 매수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에서 모양 잡고 신고가 또 나올 것 같거든요. 이 종목은. 왜냐하면 월봉이 있잖아요. 이 종목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항봉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다 고점을 나중에 뛰어 넘겨요. 여하튼간 고점을 뛰어넘기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렇게 첫 번째 항봉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입꼬리도 현명하게 뚫리는 그런 형태도 없어요. 그래서 고점은 그래도 충분히 넘길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일단은 가져와 봤습니다. 월봉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흐름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근데 저런 경우는 그렇게 드물어요. 이 종목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보합일 때 매수하셔도 되고, 밀렸을 때 매수하셔도 돼요. 어차피 신고가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커요. 역대급으로 이 종목은 신고가 안 넘어간 적이 없어요. 월봉사 첫 번째 항목 나온 뒤에는. 그래서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윤석열 관련주 덕성이라든지 윤석열 관련주들 흐름 좋게 나왔죠. 근데 원유큐브도 원래는 윤석열 관련주인데 도지형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종목 종가 베팅 해볼 만합니다 라고 설명드린 게, 이거 구름대도 다 넘겼고 한번 상방으로 강하게 나올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윤석열 관련주 이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이거 지금 2분기 만에 완전히 실적이 지금 최대 실적 나오는 지금 분위기거든요.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굉장히 잘 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는 윤석열 관련주 아니어도 굳이 실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겠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제가 봤을 때 윤석열이 탈락을 하더라도 이 종목은 추가 시세가 나올 것 같아요. 실적으로만 한다면. 근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대선 테마주기 때문에 이번 주 일단 내일까지 생각하시고 진입하는 거죠. 내일까지 반응 안 오면 어떻다? 정리하셔야죠. 홍준표 관련도 마찬가지고 똑같습니다. 내일까지 반응 안 나오면 일단 정리하고 야당 대표 결정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야당 그 대표가 결정한 후에 전략을 짜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나는 좀 이렇다, 실적은 진짜 좋은데 이건 좀 윤석열 관련주 좀 약간 대선 관련주라서 민감하다, 이 종목은 매수 안 할 거다 하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선택지를 드리는 거예요. 실적이 좋고 차트 흐름이 지금 구름대 다 뚫은 상황이니까 지금 윤석열 관련주도 순환하면서 한 번씩 들어오니까 한 방 드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한 방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두 번째가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 종목은 제가 국보 디자인, 우리 회원님들한테 국보 디자인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이 종목은 테슬라 보유 지분을 가지고 있죠. 금일 테슬라 또 신고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일은 한번 이 종목은 건드려볼 만해요. 지금 네 번째 음봉 나왔고, 금일은 한번 보합권의 시초가가 좀 전일 종가 비슷하다면 좀 건드려 보셔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름대 뚫었고 나쁘지가 않아요. 물론 이 거래량이 굉장히 강하게 좀 싹 나왔지만 사실 이 봉도 매집봉일 가능성이 큰 거죠. 왜냐면 이때 상한가 친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인데 이렇게 장대봉으로 내려가질 않았잖아요. 애초에 내릴 생각 있었으면 이렇게 내려갔지, 이렇게 유지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유지하는 거 봐서는 매집봉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의도적으로 만든.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티플렉스도 자원 관련주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윗꼬리가 너무 길기 때문에 바로 나올 수도 있어요. 바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음봉으로 좀 작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쌍바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종목들 좀 봤는데요. 우리 그 회원님들께서 잘 이해하셔가지고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이고요. 이따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들.